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알파제입니다. 오늘은 11월 16일 토요일인데요. 저 오늘 쉬는 날인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미국의 IRA 폐지와 관련한 영상을 한번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이번 목요일이었죠. 트럼프 인수위가 전기차 보조금 폐지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이런 뉴스로 우리나라의 LG화학,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버티, 에코프로 PM 등 모든 2차전지 관련주가 폭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사에 휘둘리는 것도 문제지만 지금 굉장히 팩트적인 요소들이 비껴나가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IRA 폐지 논의, 이 바탕으로 시장이 폭락한 것과 관련해서 쭉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2차 전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이것 때문에 투자하는 관점이 흔들린다거나 진짜로 IRA 폐지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안 해도 된다 라고 일단 결론부터 얘기 드리고 정리를 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2차전지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진 않아요. 저도 당연히 시장의 주도 업종이기 때문에 2차전지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2차전지에 엄청난 비중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걸 먼저 전제로 깔아드리고, 편향적인 시선보다는 좀 더 팩트적으로 객관적인, 지금까지 나와 있는, 노출되어 있는 이야기들을 한번 해볼까 하니까요. 2차전지를 편향적으로 커버한다라는 인식은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기사들의 제목이 다 이래요. 폐지 계획, 그리고 K배터리, 트럼프의 IRA 세액공제 폐지의 촉각. 그러니까 지금 마치 이거 폐지될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부 다 폐지 논의한다고 해서 폐지된다. 그리고 누가 논의했는지도 제목엔 안 나와있죠. 당연히 그냥 트럼프 정권 인수팀, 이러면 뭔가 진짜로 폐지를 할 것 같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로이터에서 항상 이런 얘기 나오는데, 로이터의 뉴스는 우리나라의 글로벌 땡땡땡땡 코믹 이런 뉴스들이랑 같이 좀 걸릴 필요가 있다. 여러분도 언론사마다 어디 언론사에서 얘기하는지 그런 것도 좀 지켜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걸른다고 해도 세력들이 악용해서 이렇게 2차전지 때려 박으면 할 말은 없긴 합니다. 삼성전자가요, 금요일에 7%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패시브 자금들이 전부 다 삼성전자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2차전지들이 또 시총 상위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코스피의 2차전지 관련주들의 수급이 자연스럽게 삼성전자로 또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급등을 했음에도 코스피는 상승하지 못했죠. 반면에 이 코스닥 종목들을 보면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PM은 상대적으로 코스피의 2차전지 관련주들보다는 상대적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장 후반부로 갈수록 어느 정도 뉴스에 대한 소화를 나가고 있었다. 당연히 에코프로 그룹 중에서 에코프로 머티는 왜 더 많이 빠졌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실 수 있는데,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보다 많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것과 더불어서 11월 18일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장한 지 1년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주가 풀립니다. 요거에 대한 우려감, 이런 거 있는데 우리 사주 가지고 있다고 매도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에코프로 머티 주주분들도 과도한 우려, 그리고 이거를 빌미로 악용하려는 세력들, 요런 논리로 아마 15%까지 마지막에 패닉셀링이 나온 것 같은데, 참 이런 걸로 한국 시장 2차전지 관련주 흔들리는 게 참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고, 또 아까의 뉴스 제목과 같이 이렇게 기사 하나를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전기차 구매 시 7,500달러의 세액 공제해주는 프로그램을 폐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폐지할 계획이 아니라 그냥 논의를 한 거겠죠. 그런데 그 논의를 한 사람들이 누군지 잘 봐야 됩니다. 트럼프와 가까운 석유 재벌 해널드 햄 컨티넨탈 리소스 창업자, 그리고 더그 버건 노스타코타 주지사. 노스타코타 지역이 어디죠? 서북쪽입니다. 이쪽에서 셰일가스가 터지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셰일가스를 주력으로 하는 주의 주지사와 그리고 석유 재벌이 만나서 논의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논의 멤버 안에서도 정책 인수팀 회의에서라고 하니까 뭔가 자극적이긴 하지만, 당연스럽게 자기들이 운영하는 기업이나 자기들이 주지사로 있는 기업의 이익을 따라가는 논의를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1번과 2번이 있잖아요. 그건 당연히 1번끼리 대화할 때는 1번에 유리한 쪽으로 논의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어차피 2번이랑 대타협적인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논의가 지금 일어나서 이거 가지고 우리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 기사에 굉장히 모순이 또 하나 있는데, 머스크가 지난 7월 컨퍼런스 콜 때까지 보조금 폐지할 경우 테슬라에 미치는 영향은 경미하지만, 이러면서 지금 기자들이 얘기하는 건 뭐죠? 테슬라는 동의한다, IRA 폐지에. 지난 7월이잖아요. 지난 7월이라고 하면은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와 손을 잡고 바이든을 상대하는,
선거에 이겨야 되는 상황 속에서 뭐 바이든의 정책을 지지하게 생겼습니까? 우리는 IRA 유지하기 원한다 이런 얘기를 하겠냐고요. 선거까지는 무조건 트럼프 편 들어야죠. 트럼프가 지금 IRA를 가지고 바이든 정부 공격하고 있는데 여러분이라면은 이거 지지하겠냐고요. 당연히 우리 영향 경미한데 괜찮은데 이런 얘기를 하겠죠. 세금 폐지하면은 경쟁사들이 큰 손실을 입으면서 테슬라가 더 큰 힘을 얻게 될 것. 물론 테슬라가 규모의 경제를 이뤄놓은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보조금 자체를 아주 막대하게 제일 많이 가져가는 건 테슬라예요. 테슬라가 이미 규모의 경제 이뤄가지고 보조금 필요 없다 그거 아니잖아요. 왜? 전기차끼리는 그럴 수 있는데 전기차랑 싸우는 게 아니라 하이브리드 그리고 일반 내연 기관차까지 통틀어서 싸워야 돼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이 보조금을 포기한다고요? 이게 논리상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의 기사들을 본다고 하면은 배터리 업계 타격 개선된다 뻔한 얘기하는 거예요. 테슬라는 폐지 찬성. 근데 지난 7월 진짜 웃기지도 않는 겁니다. 석유가스 회사 이런 조합들의 논의가 일어났는데 이거 가지고 우리 시장의 시총이 얼마가 날아간 겁니까? 진짜 어이가 없고 정권 이스트림은 IRA 단계 청정 에너지 정책의 일부는 폐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는데 폐지 자체가 어렵다는 거죠.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또 공화당 지역에서 IR 프로그램이 인기가 많기 때문. 그래서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 제가 하나씩 뜯어서 얘기를 해볼 텐데 일단 이런 거는 될 것 같아요. 트럼프가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끝내겠다고 했다. 근데 이런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 지역은 아마도 2035년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뭐 투입률이 낮아지면 언제까지 2040년까지라도 언제라도 전기차 의무화 정책 정도는 유지할 겁니다. 민주당 첫밭이니까요. 그리고 IRA 혜택을 받기 위해서 외국 업체들이 공장을 지은 곳이 미시간, 오하이오, 조지아 즉 뭐죠? 쇠락한 공업지대 러스트 벨트입니다. 실제 폐지까지는 만만치 않아요. 공화당의 텃밭에 보통 공장들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번 1월에 미리 준비했던 내용들인데 보시면 IRA를 폐기하려면 의회에서 이를 위한 새로운 법이 통과해야 된다. 새로운 법이 통과해야 돼요. 이거 제정하는 것도 어렵지만 폐기하는 건 더 어렵다고 얘기하거든요. 이 내용을 한번 볼게요. 상원과 하원 모두 공화당이 장악하는 상황이 돼서 뭐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일단은 공화당 지역구에서 이미 하원 의원들이죠. 18명은 폐기에 반대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상원의 의지가 중요한데 상원에서 100명 중에 60명이 찬성해야 폐지가 가능하고 법안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화당 상원은 53명이에요. 민주당의 7명의 상원 의원이 이거 동의할 리가 없어요. 이걸 동의하는 것 자체가 여태까지 본인들이 추진해온 정책을 부인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일은 없다. 그리고 공화당 내부에서도 상당히 반발일 것이라는 관측 나온다고 하죠. 공화당 집권 지역에서 IRA에 따른 투자로 일자리가 늘어나는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공화당 의원들은 이거 세액공제 유지하자. 근데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법인세를 감세해주고 이런저런 감세 많이 하죠. 소득세 뭐니 해가지고 감세하면은 어디선가 이 세수를 채워야 되는데 그 세수를 계속해서 관세라던가 보조금 축소로 메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공화당 의원들과 의견의 충돌이 생기다 보니까 적절하게 뭐 예를 들어서 전기차 의무화 폐지 정도 그리고 AMPC 보조금 생산자 세액 지원금 이런 정도의 축소는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IRA 자체를 폐지하고 부인하고 이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결과가 뭐였냐면 ITC를 유지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태양광, 퍼스트 솔라가 강세로 남아 있었다는 거죠. 전기차는 흔들흔들 거렸지만 목요일날 퍼스트 솔라는 멀쩡했어요. 그게 공장을 짓는 기업들에게는 보조금을 여전히 유지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구매하는 구매자 입장에서나 아니면 생산하는 공장을 짓는 다음에 생산하는 거에 대한 두 가지의 보조금 중에 한 가지를 제재하겠다. 그러니까 공장을 지을 때는 우리가 돈을 줄게. 그런데 공장을 짓고 또 여기서 생산하면 생산자 지원금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하면 니네가 공장 지을 때 돈 받아 먹고 또 생산할 때 돈 받아 먹잖아. 이거는 좀 줄이자 이런 마인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거 받으면 좋긴 해요. LG엔솔도 이거 아니면은 뭐 적자했다 뭐했다 이런 말 많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는 전기차 캐즘 이제 거의 지나가고 있습니다. 과도기에 지나가서 이제는 다시 한번 성장 궤도로 들어갈 수 있는 시즌이 들어가기 때문에 마침 보조금이 제일 많이 필요할 때 우리가 잘 받은 상태고 앞으로도 뭐 받으면 좋겠지만 그거 아니라도 전기차는 갈 시장이라는 거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
3,460억 달러를 투자했는데 그 중에 78%가 어디죠? 공화당 의원의 선거구에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 IRA 법안이라는 것 자체가 민주당보다는 공화당에 조금 더 유리한 법안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한 상태에서 그냥 석유회사나 가스 추출하는 주지사가 논의한 거 가지고 우리 시장에 2차전지를 다 박살낸다? 그럼 차라리 2차전지가 박살낼 거면 중국도 박살나면 괜찮은데 중국은 또 멀쩡하단 말이에요. 그런 걸 봤을 때는 과도하게 지금 우리 시장에서 어떤 투기 세력에 의한 눌림이 있다라고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행정부가 IRA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시행 규칙 등을 활용해 보조금 무력화에 나설 수도 있으나 행정부라고 하면은 이제 행정명령을 내린다거나 이런 걸로 조금 건들 수는 있으나 이미 정해진 거를 집행하지 않는 건 불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산 조정 정도를 걸쳐서 IRA를 손볼 것으로 전망한다. 이것 정도는 적당하지 않을까. 근데 뭐 IRA 폐기를 한다 뭐 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거는 1월달의 이야기이긴 한데 다른 게 아니라 공화당의 입장은 지원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단계적 지원을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당의 의견이 이겁니다. 단순히 트럼프 대통령 뭐 한 명 가지고 그렇게 다 움직일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은 이때부터도 이미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후보로 당선될 경우에 IRA 폐지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저 같은 경우도 11월 6일에 대선 끝나고 한 11월 7일 11월 8일 요 정도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리스크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이후까지 밀린다는 거는 상당히 억지스럽다. 지금까지도 트럼프 리스크로 2차전지는 압박받았고 시세를 반락해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추가로 지금 또 처맞고 있는 거거든요. 일주일 내내 맞았는데 그 시세까지는 좀 다소 억지스럽다. 2차전지가 그렇다고 뭐 못 갈 것도 아니고 나중에 성장 못하는 그런 산업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반도체와 함께 뭐 바이오 요즘에 잘 나가고 있긴 하지만 2차 전지가 우리나라에서 돈 가장 많이 벌어다 줄 업종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산업을 마지막으로 좀 찍어 눌러가지고 더 싸게 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보였다.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수급을 보면은 지금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사주고 있습니다. 지금 개인들도 던지고 기관들도 던지는데 외국인이 많이 받고 있어요. 이거 어느 순간 공매도 쇼커버 한 방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도망가 버릴 거예요. 언제나 그랬어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비관론을 거치면서 운영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떻게 되죠? 하이닉스가 적자 폭에서 벗어난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주가는 강세를 보이더라. 그래서 더 나빠질 게 없다는 것만으로도 주가적으로는 더 빠질 곳이 없는 겁니다. 과연 이번 목요일에 나온 이런 뉴스까지 반영한다면 2차전지가 더 빠질 놈이 있을까?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2차전지가 성장을 못할 것이야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감으로 주식을 집어 던진다. 그거 자체가 잘못된 판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그럴 가능성, IRA가 폐지되는 것까지 모두 시세에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IRA 폐지가 아니라 IRA를 이제 한 수정 정도 할 것 같대. 아니면 뭐 머스크가 나서서 7월 달에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야 그래도 보조금 어느 정도 유지하는 쪽으로 뭔가 방향을 선회한다 라고 합니다. 공화당에서 18명의 의원이 너 러스트벨트에서 공화당 텃밭에서 공장 짓는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래도 IRA 폐지하는 거 추진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적절히 보조금을 삭감하거나 조절하는 정도면 적당하지 않겠어? 이 정도의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2차전지 급등이에요. 지금 모든 아치를 다 반영했습니다. 거의 IRA 폐지한다고까지 하는 걸 다 반영했기 때문에 여기서 뭐 성장을 못하고 뭐 IRA 진짜 폐지되면 못 가니 많이 이런 걸 논할 건 아니란 거죠. 뭐 폐지도 되지도 않겠지만. 그리고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장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런 뉴스 가지고 또 마음대로 날치기로 뭐 넘어가고 뭐 한다 이런 얘기하는데 미국은 우리나라랑 달라요. 우리나라가 다수당이 된 거 마음대로 허락 없이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미국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미국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정치와 비교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 드리고 싶고요. 무엇보다 법안 폐지가 어려워지면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보조금이나 세액공제를 받을 조건을 까다롭게 바꿔서 예산을 축소할 수 있을 정도, 요 정도입니다. 그래서 IRA를 전면적으로 폐지한 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리고 트럼프의 지지자, 즉 공화당의 지지자죠. 78%가 IRA를 찬성한다. 당연한 논리 아닌가요? 공화당의 텃밭에서 IRA 수혜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데 그거를 폐지한다고 지지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지금 당장에는 전기차 캐즘으로 좀 고생을 하고 있지만 둔화는 조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본격적인 전기차 시대가 올 걸 고려하면 테슬라에게도 이미 이래저래 좋은 그런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거다. 트럼프가 있다고 하지만 전기차 시대가 오기도 했고 그 트럼프의 지지를 받는 게 머스크이기 때문에 전기차를 배제하고 단순히 지금 스페이스 X 아니 뭐 휴머노이드, 옵티머스 이런 걸로만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데 사실 테슬라 하면은 전기차가 진짜잖아요. 이 전기차 사업을 빼고서 어떻게 테슬라를 논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보조금 받는 거에 대해서 7월 달에는 머스크가 뭐 우리 안 받으면 뭐 경쟁사들 힘들겠지 뭐하지 하지만 지금 당장에 보조금을 테슬라가 가장 많이 받았을 거고요. 그리고 포드랑 쉐보레, 리비안, 현대자동차, 기아차 다 합쳐도 테슬라만큼 보조금 못 받았어요. 이런 거 생각하면 테슬라가 이 보조금을 포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못합니다. 아직도 내연 기관차랑 가격 간극을 다 줄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말도 있었어요. 미국의 IRA는 테슬라 지원법이다. 정부 테슬라 지원 혜택이 LG엔솔과 GM을 완벽하게 웃돌았다. 테슬라가 작년에만 2조 4천억 정도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았어요. 그에 반해서 LG 에너지솔루션과 GM은요 6천억밖에 못 받았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과 GM의 얼티엄 셀즈죠. 올해 나름대로 1조 넘는 규모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테슬라의 반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이 테슬라가 가장 보조금 많이 받는 기업인데 이걸 포기한다? 그것도 웃긴 거고요. 충전 설비에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게 또 어디냐? 테슬라입니다. 근데 테슬라가 보조금을 포기한다고요? 그거는 굉장히 모순이 있습니다. 정치적 쇼, 정치적 발언 이런 거를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표시를 해놨는데 노스다코다 여기가 셰일가스 터지는 지역입니다. 여기에 있는 주지사가 IRA 폐지를 떠든다고 하는데 그거 말이 됩니까? 그거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의 전기차 공장이 많이 있는 지역이 미시간, 위스콘신, 인디애나, 오하이오, 테네시, 텍사스, 조지아, 애리조나 웬만큼 경합주 그리고 웬만한 경합주와 거의 공화당 땅이에요. 민주당 땅에서는 거의 안 짓습니다. 러스트벨트 쇠락한 공업지대라고 하죠. 특히 텍사스에도 엄청난 규모로 많이 짓고 있고요. 테네시도 그렇죠. 그리고 뭐 엔캠이나 전액 기업들 이런 쪽도 조지아나 애리조나 뭐 이런 쪽 다 짓고 있잖아요. 미시간 얼텀셀즈 이런 쪽 다 미시간 쪽으로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생각하면은 이게 지금 누구를 위한 IRA 법안인가? 이게 큰 틀에서는 감세를 메우기 위한 보조금을 축소하는 그런 것들도 되지만은 공화당 의원들은 난감합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단순하게 IRA 폐지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리고 설령 전기차 보조금을 축소해도 전기차가 경쟁력을 잃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는 전기차의 주요 요소는 역시나 배터리죠. 근데 배터리에 주요 들어가는 소재가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양극재가 가장 가격 비중이 높다 보니까 배터리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양극재도 전구체와 리튬으로 나눠집니다. 전구체하면 여러분이 아는 뭐 NCM, 니켈, 코발트, 망간 아니면 뭐 NCA 요즘에는 뭐 MCMA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건 알루미늄이죠. 그래서 이렇게 삼원계 배터리 아니면 인산철 배터리 LFP 이런 쪽도 있고 최근에는 뭐 나트륨 이온 배터리 이런 쪽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쪽 전구체 쪽 이쪽으로 가격 변동이 많이 생기는데 그래도 리튬 가격이 한창 호황일 때는 리튬 가격이 거의 60%까지 양극재의 가격을 차지했거든요. 근데 지금 리튬 가격이 어떡하죠? 리튬 가격이 폭락을 거듭해서 지금 72,500위안입니다. 지금 리튬 생산 중국 업체들이요 도산하고 있어요. 9만 위안 이 아래로 가면요 못 버틴다고 합니다.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적자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아예 치킨 게임에 나서서 예전에 삼성전자가 치킨 게임에서 이겨내서 지금 독주하고 있는 것 같이 지금 리튬 쪽도 아마 치킨 게임이 큰 산업의 활성화를 앞두고 눌림을 거듭하면서 지금 안정화가 돼가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중국의 기업들도 죽을 만큼 죽고 남아있는 기업들이 독식구조를 만들어내면 리튬 가격도 어느 정도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서 안정화를 찾겠죠. 그런데 지금 이 정도 리튬 가격이라면 이 단가가 낮춰진 리튬으로 배터리를 제조한다 라고 했을 때 배터리의 가격 자체가 낮게 공급이 되겠죠. 낮게 공급이 되면 완성차 업체 자체가 프로모션에 나설 수 있어요. 보조금을 줄이더라도
리튬 가격이 낮아졌기 때문에 프로모션으로 이 보조금을 어느 정도 또 상쇄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연 기관차와의 경쟁을 또 이끌어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보조금 못 받는다고 전기차는 비싸, 내연 기관차 때 게임이 안 돼, 이것도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다. 일단 지금 원자재 가격 자체가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판가 자체를 좀 낮게 공급하고 서로 이제 전기차 업체들도 뭔가 정리를 해 갈 거거든요. 그런 거를 봤을 때 일단 캐즘을 벗어나는 그런 구간에 있고, 또 캐즘을 벗어나면서 리튬 가격이 안정화가 되면은 뭐 보조금 조금 줄어들더라도 가격 경쟁에서 내연기관차랑 다시 한번 부딪힐 수 있는 그런 논리도 형성되고, 무엇보다 충전 기술도 최근에 굉장히 좋아지고 있죠. 뭐 실리콘 응급제부터 시작해서 고속 충전, 배터리도 장거리 효율성이 좋아지고 있죠. 더 길게 달리고 더 빠르게 충전하고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고체 배터리도 상용화 한 해 만에 하는 게 이제 앞으로 3년밖에 안 남았어요. 이런 거 생각하면은 뭐 전기차가 어차피 갈 길이라는 걸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의 관점을 여러분이 처음에 왜 매수했는가? 여러분이 처음 매수했을 때 분명히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주가 빠진 거 생각 안 하고 나는 26년, 32년 뭐 언젠가 먼 미래를 두고 난 이때까지 그냥 끝까지 가져가야지 라고 생각했겠지만, 지금은 뭐 IRA 폐지도 아니고 IRA 폐지 논의를 석유가게 사장님과 그리고 가스가게 사장님이 만나서 풍력 발전기, 태양광 발전기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냥 우리 것만 썼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하는 거 가지고 지금 주가가 이렇게 흔들리는 거, 이런 걸로 여러분의 투자 관점이 흔들리는 거, 이거 자체가 조금 모순이지 않나. 그래서 이런 것들 투자 관점을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면은 굳이 또 흔들릴 이유는 없다. 다만 지금 주가가 빠진 건 다소 억울한 건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매수 여력들은 다 없으실 건데, 그렇다면 지금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시장 자체 지금 삼성전자도 지금 눌리는 거 보세요. 이게 정상적인 흐름일까요? 결국에는 우리 시장이 파생이산 놀이터 이런 거란 명분으로 지금 휘둘리고 있다라고 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메이 머스크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어머니죠. 이런 거는 그냥 썰로 가져왔는데, 지금 일론 머스크가 상하이에도 기가 팩토리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테슬라 제가 중국에서 전체 매출의 4분의 1을 내고 있는데, 머스크가 친중 행보를 걸어오면서 제가 보는 거는 IRA 폐지가 문제가 아니라 머스크가 친중 행보를 걸으면서 CATL이라든가 아니면 틴치 이런 기업들이 자꾸 미국에 진출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바이든 정부에서는 철저하게 외면했습니다. 철저하게 끊어낸데, 트럼프가 이런 말을 했었죠. 우리는 중국 기업 들어온 거 무조건 반대다. 그런데 만약에 중국의 기업일지라도 미국 땅에다가 공장을 짓고 미국 사람을 직원으로 쓴다면 이거는 상관없다. 이런 논리를 펼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오히려 미국에 들어가는 걸 견제해야 되는 거지, 지금 뭐 우리 기업이 보조금 못 받고 뭐고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리스크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CATL 로빈정 회장입니다. 이 닝더스카이인데 LFP 배터리를 최대 생산하고 전 세계에서 배터리 1위 업체죠. 예전에는 미국에서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미국 정부가 이를 거절했다. 그런데 트럼프가 미국에 공장을 짓고 미국의 노동자들을 고용한다면 이라는 점점점 가능성을 내비쳤거든요. 그래서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미국 내에서 차량을 생산하는 것에 여전히 열려있다는 입장이다. 트럼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지금 우리는 오히려 중국의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걸 견제해야 되는 상황인 거지, 당장 뭐 IRA 걱정하고 이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에서 중국 기업들 못 들어오게 하고 있으니까 포드 같은 경우가 CATL의 기술을 갖고 와서 지금 생산을 할 예정이고, 테슬라도 지금 CATL의 LFP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LFP를 이제 자체 생산하려는 기술 제휴를 맺어서 이거 생산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막으려고 하는데 트럼프도 아마 막을 것 같습니다. 이건 그러다 보니까 CATL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미국에다 공장 지을게, 우리가 미국 사람 쓸게, 우리 들어가게 해줘, 이런 식으로 자꾸 딜을 걸 수 있거든요. 과연 트럼프가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이런 게 리스크로 보는 거지, 뭐 IRA 법안에 대한 이런 거 뭐 당연히 트럼프가 되면 보조금 조금 줄이는 거 이미 다 반영됐잖아요. 그거 가지고 막 이 정도로 누르는 거는 너무나도 과도한 하락세다. 그래서 지금은요, 얼마나 오랫동안 세상의 비관론을 무시할 수 있는가. 여러분이 처음에 2차전지를 투자하셨다면 이 2차전지 투자 관점이 어떤가, 이 관점이 흔들리지 않으시면 좋겠다라는 얘기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일례로 2018년부터요 2020년까지 지금 가장 핫한 종목인 알테오진이 머크와의 기술 이전에 성공을 하면서
쭉 상승했습니다. 유동성 장세 때 지금 뭐 무상증자에서 조금 희석은 됐지만 약 12만원 정도까지 상승했어요. 그리고 얼마까지 빠졌냐면요, 26,000원까지. 단순하게 알테오젠에 문제가 있었나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금리 인상기, 유동성 장세가 끝나고 하락장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알테오젠이 바닥을 잡고 23년부터 다시 랠리를 맞춰서 지금은 45만원까지도 상승을 보고 있죠. 자기 가치는 변한 게 없습니다. 뭐 가는 동안에 비독점 계약이 독점 계약으로 바뀐 것도 있고, 뭐 다이치산큐랑 라이센스하고 다시 한 것도 있고, 여러 상승 모멘텀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머크와의 키트루다 SC 제형 변형, 이 틀은 변한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변했던 건 뭐죠? 주가만 변했었다. 그래서 여러분의 투자 관점이 굳이 흔들리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뉴스들, 언플, 이런 것들에 여러분이 꼭 기사 제목만 보고 자극적으로 느끼지 않게, 꼭 이런 자극적인 뉴스가 있다면 한 번씩 클릭해 보셔서 어떤 내용인지 꼭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 남기면서 저는 주말 여러분이 좀 편하게 보내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응원해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주말 되시고요. 저는 일요일 8시 라이브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